평생 몸에 좋다고 믿고 드셨던 음식들, 그중 일부가 사실은 암세포의 먹이가 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놀라셨죠? 저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30년간 수천 명의 식단 데이터를 추적하고 분석하면서 저는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똑같은 치료를 받고 똑같은 약을 먹어도 어떤 분은 재발하고 어떤 분은 10년 넘게 건강하게 사십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체질도 운도 아니었어요. 바로 매일 드시는 음식이었습니다. 식탁 위의 선택이 생명을 좌우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30년간 암 식단과 면역 영양을 연구해온 박도연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드시는 그 한 숟가락이 암세포를 키울 수도 있고 반대로 굶겨 죽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이건 과장이 아니에요. 저는 지난 30년간 수천 건의 식단 추적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확인한 건 단 하나였어요. 음식이 약보다 강력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분들이 잘못된 정보를 믿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는 암세포를 굶겨 죽이는 기적의 음식 5가지를 과학적 근거와 함께 실제 제가 만난 분들의 사례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조리법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이 5가지 중 단 하나라도 모르고 지나치신다면 지금까지 암에 좋다는 음식 찾아 헤매던 그 모든 시간이 헛수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딱 10분만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의 식탁이 몸속 암세포의 환경을 완전히 바꿔드릴 겁니다. 이 내용 처음 들으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서울에 사는 69세 이정수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수술 후 정말 열심히 관리하셨어요. 사과 주스도 매일 한 잔씩 드시고 단호박도 쪘고 견과류도 챙겨 드시고 꿀도 타서 드시고 고구마도 매일 드셨습니다. 몸에 좋다고 알려진 건 하루도 빠뜨리지 않으셨죠?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지인들한테 물어보고 건강 프로그램도 열심히 챙겨보셨대요. 정말 성실하게 관리하신 거예요. 가족들도 응원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정보들이 잘못됐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1년 뒤 재검에서 작은 종양이 다시 발견됐어요. 이분이 제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박사님, 저 정말 열심히 먹었는데 뭘 잘못한 걸까요?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억울하고 답답한 표정이셨거든요. 그때 저는 이분의 식단표를 하나하나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좋다고 믿고 드셨던 그 음식들이 사실은 모두 암세포의 연료가 되고 있었던 겁니다. 당분이 많고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음식들이었어요. 몸은 지쳐가는데 암세포는 그 에너지를 고스란히 흡수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이분의 식단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3개월 만에 혈당 수치가 안정됐고 염증 수치도 떨어졌어요. 6개월 후에는 몸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지셨고요. 지금은 5년째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정말 다행이죠. 여러분도 혹시 이런 실수를 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식단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식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거예요.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돼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암세포를 굶겨 죽이는 첫 번째 음식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암세포를 굶기는 음식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버섯 드시나요? 그냥 반찬으로만 생각하셨다면 오늘부터 생각을 완전히 바꾸셔야 합니다. 버섯 속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을 합니다. 우리 몸속에 잠들어 있던 면역세포를 깨워서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게 만들어요.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베타글루칸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간 전이율이 40%나 낮았다고 해요. 40%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시겠죠?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든 거예요. 버섯이 좋다는 건 다들 아시지만 왜 좋은지는 잘 모르셨죠? 베타글루칸은 면역세포의 활동을 200%까지 높일 수 있어요. 잠자던 군대를 깨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대전에 사시는 72세 김명수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매일 아침 버섯국을 드셨어요. 표고버섯 3개하고 새송이버섯 한 줌을 넣어서 들깨국으로 끓이셨죠. 그랬더니 감기 한 번 안 걸리시고 활력이 정말 좋아지셨대요. 본인도 신기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훨씬 수월해지셨대요. 버섯은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표고버섯 3개, 새송이버섯 1개 정도를 들깨국으로 끓여 드시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버섯을 살짝 데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세포벽이 깨지면서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생으로 그냥 드시면 아까워요. 80%는 그냥 몸 밖으로 나가버려요. 여러분은 평소 어떤 버섯 요리를 즐기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미역 좋아하시죠? 미역국, 다시마 육수, 김밥에 들어가는 김까지요. 사실 이런 해조류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고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미역이랑 다시마, 김 속에는 퓨코이단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게 암세포의 자멸을 유도합니다. 스스로 죽게 만드는 거예요. 일본 오키나와에 장수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분들 식단을 조사해봤더니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해조류를 정말 많이 드신다는 거예요. 하루도 빠짐없이요. 100세 넘긴 분들 중 90% 이상이 매일 해조류를 드신다고 해요. 해조류는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고 혈액순환도 도와줍니다. 그래서 암세포가 영양분을 받지 못하게 차단하는 효과도 있어요. 일석이조죠. 부산에 사시는 66세 최순덕님은 매일 아침 미역국 한 그릇씩 드셨어요. 그랬더니 부종이 줄고 피로감도 많이 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혈관 건강도 좋아지고요. 얼굴색도 밝아지셨대요. 미역은 이렇게 드시면 좋습니다. 불린 미역 50g 정도의 두부를 넣어서 국을 끓이거나 다시마로 육수를 우려서 찌개를 만드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요오드 과다 섭취를 막기 위해서 하루 한 끼만 드시는 게 좋아요. 너무 많이 드시면 갑상선에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미역국 말고 어떤 해조류 요리를 자주 하시나요? 청국장 냄새 때문에 싫어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이 냄새가 나는 이유가 바로 발효 때문이에요. 청국장 속에는 수많은 미생물이 살아있는데 이 미생물들이 우리 장 속 환경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장이 건강해지면 면역력이 올라가요. 서울대에서 진행한 연구 결과가 정말 놀라웠어요. 청국장 추출물이 위암세포를 77%, 대장암세포를 76%나 억제했다는 거예요. 거의 80% 가까이요. 이게 실험실 결과만이 아니라 실제로도 효과가 있다는 게 입증됐습니다. 발효콩에는 나토키나아제라는 효소도 들어있어요. 이게 혈전을 녹이고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 받으시는 분들한테 특히 좋아요. 광주에 사시는 70세 박현옥님은 매일 청국장을 반 공기 분량씩 드셨어요. 소화불량이 있으셨는데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변비도 없어지고요. 식욕도 좋아지셨대요. 청국장은 이렇게 드시면 좋습니다. 청국장찌개를 끓일 때 절반은 처음에 넣고 나머지 절반은 불을 끈 후에 넣으세요. 그래야 열에 약한 효소를 살릴 수 있어요. 그리고 가능하면 시판 제품보다는 집에서 직접 만든 청국장이 훨씬 좋습니다. 첨가물이 없거든요. 여러분은 발효콩 음식 중에 어떤 걸 가장 자주 드시나요? 들기름 드시나요? 아니면 아마씨유요? 요즘은 건강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이 드시는데요. 이 식물성 기름 속에 들어있는 오메가3가 정말 중요합니다. 세포막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산소랑 영양분이 세포 안으로 잘 들어가게 도와주거든요. 들기름을 자주 드신 분들을 추적 조사했더니 대장암 재발률이 눈에 띄게 낮았어요.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오메가3가 염증을 잡아주고 세포를 보호해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들기름의 알파리놀렌산은 체내에서 EPA+++와 DHA로 전환돼요. 이게 바로 생선 기름에 들어있는 그 성분이에요. 식물성으로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다는 거죠. 전주에 사시는 74세 이성호님은 현미밥에 들기름 한 숟가락씩 넣어 드셨어요. 그랬더니 늘 느끼시던 피로감이 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확실히 든대요. 관절도 부드러워지신 것 같다고 하셨어요. 들기름은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한 숟가락을 밥에 넣거나 샐러드에 뿌려 드세요. 그런데 절대로 가열하시면 안 돼요. 열을 가하면 좋은 성분이 다 파괴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냉장 보관하셔야 해요. 상온에 두면 산패가 빨리 돼요. 개봉 후 한 달 안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은 들기름 언제 마지막으로 드셔보셨나요? 브로콜리, 케일,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 드시나요? 이런 채소들 속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게 암세포의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를 직접 공격합니다. 암세포가 에너지를 만들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암세포는 스스로 죽게 됩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녹색 채소를 많이 드시는 분들의 암 사망률이 절반 이하였어요. 절반이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시겠죠? 녹색 채소에는 엽록소도 풍부한데요. 이게 몸속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항암 치료 받으시는 분들은 독소 배출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야 부작용이 줄어들거든요. 인천에 사시는 68세 윤미자님은 하루에 한 잔씩 녹즙을 드셨어요. 양배추, 당근, 브로콜리를 갈아서요. 그랬더니 소화도 잘 되고 변비도 개선됐다고 하시더라고요. 피부도 좋아지셨대요. 녹색 채소는 이렇게 드시면 좋습니다. 양배추, 당근, 브로콜리를 30분 정도 끓여서 채소 스프로 드시거나 녹즙으로 100ml에서 200ml 정도 드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드시고 나서 30분 정도 가볍게 산책하세요. 채소 속 천연 당분을 에너지로 바로 소모시킬 수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의 식탁엔 어떤 녹색 채소가 올라와 있나요? 지금까지 5가지 음식을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이걸 어떻게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냥 아는 것만으론 소용없어요. 실천해야 변화가 생기니까요. 많은 분들이 알고는 계시지만 실천을 못하세요.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식단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무리하게 바꾸려다가 스트레스 받고 포기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봤어요. 서서히 천천히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몸도 적응하고 오래 유지할 수 있어요. 갑작스러운 절식은 오히려 면역을 떨어뜨립니다.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이거예요. 첫 달에는 흰밥의 절반만 현미로 바꾸세요. 그리고 버섯국을 한 끼만 추가하시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욕심내지 마세요. 첫 주는 현미 20%만 섞으세요. 그 다음 주는 30%, 그 다음엔 40% 이런 식으로 천천히 늘려가시는 거예요. 급하게 하면 소화가 안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음식부터 바꾸고 싶으신가요? 과일 드시는 거 조심하셔야 해요. 과일은 건강에 좋다고 많이들 드시는데 과당이 문제입니다. 과당도 결국 당분이거든요. 이틀에 한 번 정도만 드시고 과당이 적은 과일을 선택하세요. 사과, 망고, 배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대신 딸기, 복숭아, 오렌지를 드세요. 딸기 1컵, 오렌지 2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은 드시지 마세요. 과일은 간식이지 주식이 아니에요. 과일 주스는 절대 안 됩니다. 갈아버리면 섬유질은 다 없어지고 당분만 남거든요. 그냥 통째로 씹어 드셔야 해요. 여러분은 과일 중에 어떤 걸 가장 자주 드시나요? 기력을 유지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암 관리한다고 무작정 굶거나 단백질을 너무 줄이시면 안 돼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치료 효과도 떨어집니다. 근육도 빠지고 체력도 없어져요. 두부, 콩류, 달걀로 단백질을 보충하세요. 하루에 두부 반모, 달걀 1개 정도면 적당합니다. 고기를 꼭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식물성 단백질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해요. 렌틸콩이나 병아리콩도 정말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에요. 샐러드에 넣어 드시면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해요. 요즘 식사 중에 단백질은 충분히 챙기고 계신가요? 식단 변화는 혼자 하기 어렵습니다. 가족이 함께 해야 성공합니다. 통제보단 응원이 필요해요. 오늘 현미밥 드셨네요. 대단해요. 이런 한마디가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서로 감시하지 마세요. 격려하세요. 왜 그거 먹어? 안 된다니까? 이런 말보다 오늘 청국장 드셨네요. 정말 잘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가족이 함께 식단을 바꾸면 성공률이 3배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수월하죠. 여러분은 가족과 함께 식단을 실천해 본 적 있나요? 물 드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루에 물을 얼마나 드세요? 최소 1리터 반은 드셔야 해요. 물이 부족하면 독소 배출이 안 됩니다. 세포도 제대로 기능하지 못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 드시고 식사 30분 전에도 물 한 잔 드세요. 그리고 자기 전에도 물 한 잔 드시면 좋습니다. 커피나 차는 물로 안 쳐요. 순수한 물을 드셔야 합니다. 물을 한꺼번에 많이 드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드세요. 그게 몸에 흡수되기 훨씬 좋아요. 한 번에 한 컵씩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물을 몇 잔 정도 드시나요?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어떻게 정리하고 실천할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암세포를 굶겨 죽이는 5가지 음식을 살펴봤습니다. 버섯류, 해조류, 발효콩류, 들기름과 아마씨유, 그리고 녹색 채소요. 이 5가지만 제대로 드셔도 여러분의 면역력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잘못된 상식이 뭔지 아세요? 좋다는 건 무조건 많이 먹으면 좋다는 생각이에요. 절대 아닙니다. 진짜 건강은 무엇을 어떻게 얼마만큼 먹느냐에서 갈립니다. 균형이 제일 중요해요.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좋은 치료를 받아도 재발 위험이 높아집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고 염증이 증가하고 체력이 고갈됩니다. 암세포는 여러분이 드시는 음식에서 에너지를 얻어 계속 자라요. 치료는 받는데 식단은 안 바꾸면 한쪽 구멍 뚫린 독에 물 붓는 격이에요.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암세포는 에너지를 얻지 못해 굶어 죽습니다. 면역세포는 활성화되고 염증은 줄어들고 전반적인 체력이 좋아집니다. 같은 치료를 받아도 효과가 훨씬 좋아요. 부작용도 줄어들고 회복도 빨라지죠. 약보다 먼저 바꿔야 할 건 바로 식탁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식탁이 암세포의 연료 창고가 될 수도 있고 면역의 무기가 될 수도 있어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를 드릴게요. 내일 아침 현미밥에 들기름 한 숟가락과 김 한 장을 곁들여 보세요. 그 한 끼가 여러분 몸속 환경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정말입니다. 거창하게 시작하지 마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게 성공의 비결이에요. 버섯국 한 그릇 더 드시고 청국장 반 공기 추가하시고 녹색 채소 샐러드 한 접시 곁들이세요.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미래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석 달만 실천해 보세요.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암을 부르는 잘못된 조리 습관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를 써도 조리법이 잘못되면 다 소용없거든요. 꼭 확인하세요. 특히 기름 온도와 조리 시간이 정말 중요해요. 오늘 내용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공감 한 줄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실천해주세요. 여러분은 오늘 배운 5가지 음식 중 어떤 것부터 시작하실 건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